선생님 이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자 받은 친구들 중에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혹시 여자 선생님인가 했을 텐데 불행하게도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은 3학년 팀에서 같이 수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5월 31일까지 매주 5월 5일 그 주 있잖아요. 5월 3일인가? 5월 3일이 토요일인 것 같은데 그 주만 하루 쉬고요. 그때 빼고 5월 31일까지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반절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반절은 또 그 중에 반절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선생님을 좀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확률과 통계는, 그리고 우리 확률과 통계가 이제 문제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서와 이게 조금은 우리 교재로 공부하는 게 사실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블랙라벨이나 막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할만하니까. 책 사왔나요? 책 필요하죠. 이름이 서연이. 잠시만요. 서연이 왔고 지원이고 지유 같죠? 이게 교재가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도 되게 다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와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지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또는 열심히 하겠다, 또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일 텐데, 우리 해결의 법칙 개념표는 문제 양도 조금 적고요. 이해하기가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공원을 배워야 통계 쪽에서 또 확률을 써먹는 게 있긴 하지만 아예 성질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들어가는 4월 5일 전까지, 4월 12일부터가 중간고사 우리 지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 보강 3주간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요때까지 4월 5일까지 요 녀석이 끝납니다. 그리고 3주 보강하고 3주 주말 보강하고 5월부터 시작하는 이때 통계가 끝나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마지막 날, 마지막 주 타임에, 마지막 주 전 타임에 아마 통계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어서와 수능 실전을 하려고 여러분 얼추 대부분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기도 하고, 확률과 통계 주말에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2025년 수능과 2024년 수능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을 오늘 처음 받아서 그렇겠지만 보면요, 되게 좀 순하게 생겼어요. 되게 순한 맛입니다. 이 친구들이 순한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책들로만 공부를 좀 해서 좀 힘들 텐데, 좀 책 처음 보면 좀 그럴 텐데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보충 자료가 조금씩 나갈 겁니다. 보충 자료가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일주일짜리 숙제니까요. 최대한 해서 같이 보강 문제도 여러 가지도 좀 풀어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수업부터 합시다. 선생님이 저번 방학 때, 이번 겨울 방학 때 이거 이제 특강이 다 끝나고 선생님 몇 명 했더라? 이번 겨울 방학 때 오전 반 특강 10몇 명 하고 오후 반 특강 또 10몇 명 해서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확률은 할만하더라.
확률은 할만한데 통계가 좀 어렵더라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통계 쪽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기도 하고 3학년 때, 중학교 때 경험했던 내용들과는 좀 통계 자체가 좀 다르고 확률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2-2에서 시험 봤잖아요. 경우의 수, 확률 시험 봤죠? 3학년 2학기 때 뭐 배우나요? 마지막에 원주각이랑 막 원과 직선관계만 하다가 마지막에 뭐 배웠죠? 그 평균, 최빈값, 중앙값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뭐 분산, 표준편차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 이 3-2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확률과 통계 파트입니다. 통계 파트. 근데 쉽지 않아요. 3-2-2에서 배웠던 확률과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지금 배울 확률과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 조합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통계는 좀 다르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과. 그래서 앞쪽은 우리가 좀 되게 스무스하게 잘 연결될 수 있는데 이 통계 쪽은 선생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보면요. 경우의 수,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요 3개입니다. 경우의 수 파트 1단원이 요거 4개예요.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해서 끝나요. 그래서 자, 1단원부터 볼까요? 경우의 수 약간 조금 무한할 정도로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들이 개념 문제에 좀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특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풀어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풀만한 것들 그리고 좀 생각해볼 만한 것들은 시간 주고 좀 풀어보고 같이 오답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야. 경우의 수.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 뭐지? 우리 배웠는데 3-2-2에서 배웠는데 합의 법칙. 이러기야? 아무도 얘기 안 하기야? 자,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건데 언제 더할 거냐? 선생님 여기다 써놓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끝난 경우를 우리는 합의 법칙이다 해서 더할 거야.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지. 경우의 수니까 얘들아 봐봐. 내가 어떤 경우의 수가 5개가 나오고 어떤 경우의 수가 15개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해야 되나 더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 더한 값이 이게 보기에 있으면 20 그냥 쓰고 곱한 값이 75가 있으면 그거 쓰고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 진짜로 수능 같은 걸 볼 때인데 수능 같은 걸 보는데 답이 20도 있고 75도 있으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이 5개하고 이 15개가 결과가 끝난 애들의 경우의 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점심을 먹을 거야. 점심을 먹을 건데 선생님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맥도날드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해보자. 그럼 선생님이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요만큼인데 5가지. 선생님이 맥도날드 가서 밥을 먹을 때 할인받아가지고 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15가지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수 7. 결과 봐봐. 선생님 여기서 먹어도 되지. 또는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옳지, 이땐 더해야 돼. 이땐 더해야 돼.
이때는 더해야 돼. 중국집에서 먹거나 또는 맥도날드에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 땐 더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겠어 이제 반대로 곱의 법칙은 결과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맥도날드 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시킬 수 있는 음료의 가지수가 5가지고 시킬 수 있는 햄버거의 종류가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음료수와 햄버거를 같이 먹을 거니까 음료수도 시키고 햄버거도 시켜야 끝나는 거겠죠. 그럴 때 이때는 그럼 뭐 해야 돼? 햄버거까지 시켜야 끝나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곱하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설명할 때 이렇게 끊어주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짝대기를 그으면 얘네들은 결과가 끝났다라는 걸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5랑 15를 구해놨는데 여기서 끊었다. 그럼 이건 뭐 하겠다? 여기서 결과가 끝났으니까 끝나기 전까지 다 뭐다? 끝나기 전까지 그래 곱하기다. 끝나기 전까지는 곱하기예요. 끝난 애들끼리는 뭐 한다? 더한다.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결과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결과가 지금 계속 됐는지, 아직 끝나기 전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구성을 보니까 우리 반 구성을 보니까 공원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공투를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뭐 대수, 미적 2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 가지일 텐데 보통 합의 법칙은요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까요? 또는이에요. 또는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공투의 집합에서 뭘로 배야 되지? 또는이면 또는이면 이제 합집합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럼 합집합에서 A 합 B 어떻게 구하죠? A 합집합 B 우리 가지수 셀 거니까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무엇을 빼야 됩니까? 겹치는 걸 빼야 되죠.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쓸 때는 혹시 겹치는 게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합의 법칙 쓸 때. 그러니까 중국집과 맥도날드는 겹치는 메뉴가 없을 거 아니야. 사실 맥도날드에서 짜장면을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짜장면집에서 햄버거 같은 거 혹시나 팔 수도 있겠죠. 맥모닝 같은 거 판다고 했을 때 혹시나 그런 게 겹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 가지수를 빼줘야 돼. 빼줘야 된다. 여기서는 얘에서 주의할 건 합법칙에서 합집합에서 우리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겹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꼭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겹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꼭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곱의 법칙 그럼 곱의 법칙은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동시에거든. 잇따라. 근데 잇따라 사실 잇따라라는 표현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뭐 잇따라 뭐 추돌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가 곱의 법칙은 잇따라 표현보다는 여기는 동시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동시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곱의 법칙이다. 자, 문제를 볼까요? 이게 좀 쉬워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거 너무 작아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이면 또는이니까 우리 뭐 해야 돼? 더해요. 5의 배수 뭐 나옵니까? 수의 합이 5, 10, 15는 안 되겠죠.
더해서 15는 안 나오니까 그럼 써볼까요? 5 나오려면 1, 4, 2, 3, 3, 2, 4, 1 이렇게 나오겠죠. 1, 4랑 4, 1이랑 같은지 다른지는 뭘로 판단해요, 여러분? 서로 다른.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그러니까 막말로 빨간 주사위와 파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이라 표현을 하면 빨간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파란 주사위에서 4가 나오는 거랑 파란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빨간 주사위에서 4가 나오는 건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겁니다. 굳이 문제에서 저렇게 서로 다른이라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때는 1, 4, 4, 1은 서로 다른 거, 3, 2, 2, 3도 서로 다른 것으로 표현해야 돼요. 더 있나? 5. 10은요? 5 플러스 5, 6 플러스 4, 4 플러스 6. 그래서 5의 배수가 되는 것들은 5 또는 10인데 이때 가지수가 이렇게 생겼죠. 더하기 7의 배수는 7. 뭐 있죠? 1, 6, 2, 5, 3, 4, 4, 3, 5, 2, 6, 1. 14는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 요만큼 더하기 요 가지수 더하면 되는데 합법칙이니까 뭐 구해야 돼? 뭐 봐야 돼? 그래. 겹치는 거 있는지 먼저 봐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냥 그대로 쓰고 겹치는 게 있다면 그 가지수만큼 한번 빼줘야 됩니다. 옳지.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구하세요. 몇 개냐 얘들아? A랑 만나서 곧 여기 항의 개수 몇 개? 2개. 뒤에 항의 개수 몇 개? 3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A가 만날 수 있는 것들 해서 여기까지 다 해야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곱한다. A, B만 따로 쓸 수 없고 X, Y, Z만 따로 쓸 수 없으니까 이제는 곱해서 쓰게 됩니다. 넘겨볼까요? 기억나니 얘들아? 순열? 아니 2-2 시험 대비 여러분 2-2 시험 잘 봤나요? 선생님이랑 2-2 시험 대비를 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네. 우리 반에 2-2 중간 기말 공부한 친구들은 저번 분기에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께서 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경우의 수 설명할 때 순열 조합으로 풀어주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아닌가? 그냥 했나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합시다. 자, 순열 순서 있게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 있게 나열한다. 순서 있게 나열. 뭐를 서로 다른 이게 중요해 얘들아.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애들이 막 몇 개 있어. n개가 있어. 그 n개 중에서 r개를 딱 뽑아. 몇 개를 딱 뽑아서 택하여 여기까지가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순열 친구가 조합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조합이고요. 그 뽑은 애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걸 npr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지. 일렬로 나열. 뭐야 이거? 이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영어로 숫자로 뭐라고 쓰냐? 24 또는 줄여서 4팩. 기억나요? 이거 짝대기? 팩토리얼이 뭐죠? n 팩토리얼이 뭐죠 여러분? n 곱하기 n-1, n-2, n-3에서 쭉쭉 해서 몇 가지? 끝까지 1까지 다 곱한 게 n팩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나열하는 걸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쫙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입니다. 12, 15, 17 우리 17명인가? 잠깐만요. 다 왔네요. 잠깐만요. 오늘 첫날이라 보고를 해줘야 돼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니까 일렬로 나열할 때는 우리 수학에서 팩토리얼이란 개념을 써요. 그래서 팩토리얼 방금 개념 설명했어. 기억나는 거 있어 얘들아? 팩토리얼 뭐 이런 거? 2팩을 3팩으로 나누면 몇 나와? 식으로만 쓰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뭐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 이 10팩을 9팩으로 나누면 뭐 10 여기까지만 하면 팩토리얼은 알고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1 0 1 얘는 1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방법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우리가 이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다 보면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저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약속하자까지가 팩토리얼의 개념들입니다. 팩토리얼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NPR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얘들아 화질이 좀 별로인데 NPR 그리고 NCR 했었지. 우리 뒤쪽에서 우리 조합할 거니까 NPR, NCR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N파이R도 나오고요 NHR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더 배울 거예요. 요 두 개 말고 여러 가지 몇 개까지를 좀 더 배울 건데 어쨌든 여기 앞에는 똑같이 NR이 써지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 요 n들이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요 r이 뽑아내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r개를 선택하는 거. 근데 그때마다 얘는 뽑아서 나열, 얘는 뽑기만 해, 얘는 중복해서 뽑아, 얘는 중복하기만 해, 중복해서 나열해, 뭐 중복해서 뽑기만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써지는 n과 뒤에 써지는 r들은 다 똑같은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n은 서로 다른 것들의 개수고 요 r은 뒤에 나오는 것은 택하는 것의 개수를 무조건 쓰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기다 밑에다 써놓을래요. n의 성질은 집이에요. 집. n의 성질은 집이다. r의 성질은 사람이에요. 집사람으로 외우면 됩니다. 쏘리. 집을 이제 좀 유식하게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영어 말고 하우스 말고 집을 유식하게 거주지 말고 약간 요새 여러분 막 솔직히 살면은 막 민감하시잖아. 어머님들 막 아파트 그럼 주택 사는 사람은 좀 이거 그렇지. 부동산 이 부가 아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하다 이럴 때 부자예요. 이 동산이 그 뒷동산 같은 그 뒷동산이 아니라 움직이는 애들이 동산이라고 합니다. 돈 같은 거
현금 같은 걸 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이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그냥 외우기 편하게 집이라고 합시다. 집. 고정되어 있는 거. 움직이지 못해. 고정되어 있는 거. 사람은 그럼 이제 뭐겠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움직이는 애들. 나중에 얘들아 이제 N하고 P, CP는 얘네들은 이 R이 서로 다른 게 10개인데 12개 뽑을 수 있나요? 그럼 완전 개 소름일 거 아닙니까? 10개를 뽑아야 10개 중에 12개를 뽑으려면 2개를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이거 거의 뭐 아니야 방금 드립이 생각나는데 약간 오늘 첫 수업이니까 자 10개에서 열 개 중에서 얘들아 우리 빵 셔틀 이렇게 막 시키는 그 양아치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 200원 줄 테니까 빵이랑 우유랑 핸드폰까지 사와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10개를 줘놓고 12개를 뽑는 건 있을 수 없어. 어디서? N이나 C나 P에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뒤에 나중에 배울 얘네들은 5개 중에서 12개 뽑아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고민한 적이 없었어. 여기에는 이 N이 이 R보다 항상 뭐여야 되겠어? 커. 그래서 큰 걸 여기다 쓰고 작은 걸 뒤에다 쓰면 됐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애들은 요 뒤에 있는 애들이 더 커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합법칙과 곱법칙처럼 이걸 더할 거야 곱할 거를 고민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6을 쓰고 여기다 12를 써야 되는지 여기다 12를 쓰고 여기다 6을 써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옵니다. 고민해야 돼.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없냐예요. 이런 거지. 수학여행 갔어 우리가 다 같이 수학여행 갔는데 방이 3개야. 근데 우리가 다 친하니까 그냥 방 나눠서 이렇게 그 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7명을 방 3개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배정해봐. 그럼 무슨 말이야? 그 방에 17명이 다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럼 빈 방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럼 그때 이게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를 이번 주간 몰입 프로그램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쓰고 방을 써야 되나 사람을 써야 되나 고민할 때 방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3개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몇 개 쓰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했어? 17을 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집, 사람이.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이거 할 수 있겠지? 자, 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데요. 확률에서 함수에서 역이라는 애들이 한 3개 정도 존재하죠. 역. 뭐 있었죠?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공역 있었죠. 여기 3개가 있어. 자,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a, b, c라고 하고 여기가 1, 2, 3이라고 해봅시다. x의 가지수 또는 x의 범위, x가 될 수 있는 것을 정의역, 얘가 정의역이에요. 요 a, b, c가 정의역들이고 이 함수 f에 얘가 공역이에요. 여기서도 집사람 고를 수 있나요? 누가 움직여? 얘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함수에서? 그러면 집이 누구고? Y 공역이 사람이 정역이니까 여기다가 공 정도 써봅시다.
공정. 이거 물어볼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공투를 배우지 않더라도 또 공투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됐냐? 외우기 좀 편하잖아. 집사람, 공정 다 좋은 뜻이죠. 집사람, 선생님 와이프, 집사람. 좀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사람, 공정. M에는 집과 동역, 움직이지 않는 애들. 그리고 아래 개수에는 움직이는 애들. 또는 정의역의 개수 같은 걸 집어넣어서 적절한 함수를 만들어낸다. 함수의 종류가 1대1, 상수,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막 많잖아요. 그때 1대1 함수 만들 때는 요 네 개 중에 뭐 1대1 함수 만들 때는 또 뭐 상수 함수 만들 때는 뭐 그냥 함수 만들 때는 뭐를 쓸 때 헷갈리지 않게 아 여기서 그냥 공역의 개수 여기는 그냥 정의의 개수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NPR 계산하러 갑시다. NPR은 우리 그냥 NPR이라고 읽을 거야. 그냥 P가 무슨 약자래요? 지금 뭐 퍼미테이션인가? 안 써져 있나? 퍼미테이션이가 뭐 그런 걸요? 송스반 있나요? 송스 아닌가? 아니, 퍼미테이션이 무슨 뜻이야? 순열. 순열이란 뜻이 퍼미테이션. 퍼미테이션이 순열. 퍼미테이션이 순열입니다. 자, 그래서 NPR은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은 것까지만 하면 안 돼. r개를 뽑은 이 녀석들을 뭐까지 해야 돼? 나열까지 해야 돼. 나열까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n-1 보기만 해. 여기 써져 있으니까 n-에서 쭈쭈쭈쭈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걸 외우면 의미가 없잖아. 너희들은 얘네 구리만 나와도 너무 싫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얘까지 나왔으니까 또 더 싫잖아. 그래서 배웠던 게 이거야. 이 OP4는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쓴다 연속으로 4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OP2는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쓴다. 그러면 5 곱하기 4. 6P3은 6, 5, 4 3개 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지. 누구나 쉬워. 누구나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외우셔야 될 건 이겁니다. 예. 여기를 별표 쳐놓고 외워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할 수능 실전 있죠? 지금 프리미어나 마스터들 친구들은 대수, 미적, 확률 같은 게 이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기출 문제도 풀고 또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거를 계속 풀 거 아닙니까? 왜냐면 고등 가서는 수능 기출 문제부터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풀 테니까 이때 수능에서 OP가 몇이냐 물어보겠어? 물어본다. 1번이 OP이다. 확률 같은 게 1번이 OP예요. OP 곱하기 6C3 이런 거 물어봐요 그냥. 걔네들도 맞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공부 안 한 친구들도 맞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3점, 4점으로 가면 갈수록 요걸 이제 물어보겠죠. 요런 것들. 특히 요즘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대수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뒤쪽에 수학적 귀납법이란 녀석이 존재합니다. 과제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보면 이렇게 막 박스에다가 막 이상한 막 뭘 증명하는 것들을 막 하면서 n이 1일 때 증명하면 보여준 다음에 n이 r인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박스에다가 가나 다 이렇게 써놓고 막 문제 푸는 게 있었어요. 이거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막 예전엔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 또 트렌드가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을 증명하는 가지수로 바뀌는 문제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열이 이런 성질이 있어. 봐봐. n이 1일 때 성립하지? n이 r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r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 거야. 그래서 빈칸에 가에 들어갈 말, 나에 들어갈 말, 다에 들어갈 말을 한번 써볼래? 맞추면 내가 서울대 보내줄게. 인 거예요. 그때 요런 식들, 팩토리얼과 n에 관련된 식들, npr과 ncr에 관련된 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npr은 요걸 꼭 외워야겠다. 요걸 꼭 외워야겠다. 해볼까? n 팩토리얼을 쓰면 어떻게 돼? 보기만 해. n-1 숑숑숑 해서 n-r도 있고 n-r-1 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끝나는 거. n-r 팩토리얼은 n-r, n-r-1, n-r-2 쭉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로 끝나는 거니까 요렇게랑 요렇게가 똑같아서 약분됩니다. 그럼 요 n-r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누구야? 하나씩 작아지니까 하나만 커지면 n-r 그렇지. 그래서 요만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npr이 6p가 6부터 시작해서 2개 쓴다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식까지는 외워주셔야 되고 요 밑에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아까 영팩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10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 이거 우리 2-1 때 했는데 우리 닥터제이나 프라이드에 있었는데 뭐가 있으면 3명을 뽑긴 뽑을 건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건데 ABC가 뽑혔을 때 ABC가 돌아가면서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총무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직책이 존재하면 뭘 쓴다? 순열을 쓴다. 직책 또는 순서가 있으면 순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애들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게 순서가 존재하니까 10p3이 10p3이라고만 써. 10p3이라고 써도 돼. 이렇게 쓰면 돼. 2번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쫙 쓸 때 CD를 모두 이웃하게. 얘들아, CD가 이웃해야 된대. CD가.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나요?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랑 인사하나요? 엘리베이터 타면? 착하네요. 선생님은 4살, 이제 5살이 되는 딸아이가 굉장히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옆집이랑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해서 항상 명절 때 조공을 좀 바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과일이나 김 선물 세트 같은 걸로 조공을 좀 바쳐요. 그러면 그래도 좀 살만한 게 약간 좀 죄송하고 약간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드리기가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초인종 눌렀는데 안 계시면 바로 그냥 문 앞에다가 그냥 두고 오거든.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써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딸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쓰고 오면 다음날 니나 다다음날 이렇게 또 우리 문 앞에 이렇게 선물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웃 사촌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 선생님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선생님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네 아이들 한 20명이 학교 끝나면 다 우르르 다 여기서 축구하고 있고 저기서 농구하고 있고 동네에 아이들은 아이들이 다 놀이터나 운동장에 다 모여 있었는데 요즘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G2에 와 있죠. 다 G2에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G2, 중학생들도 G2, 고등학생들도 G2, 다 G2에 와 있어. 그래서 좀 만나기가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에서 말하는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얘들아? CD가 이웃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묶었어요. 묶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 개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죠? 3팩.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어때? 이웃한 애들끼리도 자리 막 바꾸면서 지들끼리 돌아다닐 수 있죠. 그리고 또 곱하기 몇 팩? 3팩.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C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한번 해볼래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3팩 곱하기 3팩이 더 중요한 것보다 CD가 이웃하지 CD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개 남았어 수근이? 12. 오호 날카로운데 12개인가요? 자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CD가 이웃하는 가지수가 이게 36가지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 가지수에서 CD가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이웃하지 않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64개가 나와야 되는데 답은 12가지예요. 왜 그런가요? 그렇지요. CD만 이웃하고 E가 떨어져 있어도 선생님은 지금 모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CD만 붙어있고 CD가 붙어있고 E가 떨어져 있는 건 이것도 이웃한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만 뺀 거야 전체에서? CD가 다 붙어있는 애들만 뺀 거죠. 근데 CD가 붙어있고 E가 떨어져 있는데 E가 한 칸 떨어져 있는데 두 칸 떨어져 있는지도 다 다를 테고, CD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D, EC, 또 EC가 자리 바꾼 C,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져. 근데 만약에 CD가 아니라 D가 이웃하는 경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전체에서 D는 이웃하면 안 된대. 전체에서요. 전체 A, B, C, D, E를 1로 나열할 건데 D는 이웃하면 안 돼. 이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에서 D가 이웃한 경우 빼도 돼요. 얘네들은 떨어져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세 개부터는 다르게 풀어야 된다. 여사건.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는 방법으로는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 보통 A와 나머지 쩌리들, 주인공이 아닌 애들, A와 B를 먼저 나열해. 나머지 애들을 먼저 나열해. 몇 개야? A, B 나열하는 방법? 두 가지. 아직 나열 안 했으니까 곱하기예요. 그리고 요 빈자리에다가 누굴 넣어줘? CD를 넣어주는 거지. 자리 몇 개? 움직이는 애들 몇 개? 그러면 곱하기 3? 그래. 집, 사람. 이렇게 3팩 또는 3P3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12개가 나온다. 우리 수근이 기본고사 100점 맞았나요? 잘하네. 자, 넘겨볼게요. 아니, 이다시 기말을 100점 맞았다고? 미쳤는데? 여러분도 많이 맞았나요? 저번 분기에는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침울했습니다. 선생님과 시험 대비를 한 친구들이었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져서 한 2분 동안 서로가 말이 없이
이제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해서 선생님 점수들을 다 아니까 아 괜히 말 꺼냈다 해서 둘이 애들끼리 막 분위기를 싸해지고. 자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원순열이 뭐냐?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나요? 태어나서 선생님은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탕수육도 좋아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오늘 저녁에 선생님 딸내미 데리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을 건데 다니다 보면 되게 화려한 중국집들이 있어요. 막 앞에 막 용 팍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호랑이 막 팍 그려져 있고 막 빨간색으로 막 팍 돼 있고 막 주방 들어가는데 막 그 점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좀 막 중국 사람 같고 막.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하필이면 중앙에 있는 테이블만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앉았어. 앉았더니 자꾸 상이 돌아가. 중국 음식 보면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먹는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 되게 좀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 가서 진짜 그런 식당에서 짜장면만 먹어본 적 있거든요. 비어 있는 자리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옆에 앉아서 이렇게 단무지 같은 거 좀 돌려보고 단무지 한번 먹어라 이렇게 돌려주고 막 춘장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고 했었는데 그걸 배울 거야. 그걸 중국집 테이블을 돌렸을 때 나열하는 방법 수가 몇 가지냐? 짜장면이랑 똑같은 건데 봐봐. 얘들아. 원순열이 이런 거야. 원을 먼저 생각해보자. 원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을 거야. 4명이 앉을 거야. 원래 이 빈자리에 4명이 앉으면 가지수가 몇 가지지? 4팩이요. 4명이 앉는 거예요. 4팩. 4명이 앉을 건데 요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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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집 테이블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봐봐. A, B, C, D가 이렇게 앉았어. 앉았어. 딸깍 돌렸어. 그러면 여기에 A, B, C, D가 앉아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기가 막히게 뭐라고 썼냐? 돌려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봐봐. 아니면 중국식 음식에서 이렇게 내가 짜장면, 탕수육, 뭐 단무지, 양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걸 딸깍 돌렸다고 했을 때 이 짜장면, 탕수육의 배열이 바뀝니까? 바뀌진 않지. 그냥 위치가 좀 바뀌긴 한데 이 나열된 순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게 원순열이에요. 돌려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딸깍 돌려도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직선의 사팩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어폐가 있는 거지. 이 문제에서. 근데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 각각의 경우수마다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같은 수로 나오면 그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가지수를 전체 가지수에서 각각의 가지수마다 똑같은 가지수가 지금 겹치는 가지수가 4가지씩 나온다. 그러면 전체 가지수를 4로 나눠주고 각각의 가지수마다 겹치는 가지수 지금 똑같은 걸로 세야 되는 가지수가 2가지씩 나온다. 그러면 그냥 2로 나눠주면 돼. 그게 전체에서 2를 각각의 가지수마다 2를 빼는 거나 전체 가지수를 2로 나누는 거나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자 그럼 봐봐. 얘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전체 가지수 4팩인데 같은 가지수가 몇 개 나와? 이거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몇 개 나와? 4개. 겹치는 가지수가 4개야. 같은 가지수가 4개씩 나와. 이거 사고 나와주면 그러면 원탁에 나열할 때 원순열을 나열할 때 돌려서 나오는 가지수가 4분의 4팩인 겁니다. 몇 팩이야? 3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너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원순열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원탁에서만 나오는 줄 알아. 돌릴 수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돌릴 수만 있으면 이런 것도 되겠죠. 이렇게 정삼각형에 사람이 앉아. 자, 이렇게 앉을 거야. 원래 몇 팩이야? 그래 원래 6팩이야. 6팩. 겹치는 가지수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이렇게 막 탁탁탁탁 돌리면 몇 가지씩 나오겠어? 6개? 3개? 2개? 알았어. 첫날이니까 물어보지 않을게. 얘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A. 그러면 옆에 앉은 애가 중요하거든. 이럴 때는. 이렇게 같은 거 찾을 때 A, B가 이렇게 한 라인에 있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한 칸 쭉 밀어. 그러면 A, B 이렇게 있지. 이건 같냐 다르냐? 다르죠. 또 한 칸 쭉 밀어. 그럼 이제 여기가 A, B 이렇게 되겠지. 이때 같아 달라? 같아. 돌리면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또 한 칸 밀어. 그럼 A, B 같아 달라? 한 칸 밀면 A, B 같지? 같은 거 몇 개 나와? 그럼 여기다 써주면 돼. 이게 원순열이다. 이게 원순열. 이해됩니까? 아니 매번 구해서 같은 것들을 계속 일일이 빼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가지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같은 가지수로 나눠준다. 자, 해보자. 다 해보자 오늘. 이렇게 대칭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여기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두 분이 가신 거야. 짜장면 드시러. 근데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어. 8자리 테이블이 돌아가는 자리밖에 없는데 두 분이 싸우셨네. 그래서 옆에는 안 앉으시겠대.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마주보고 앉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아야 돼. 앉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시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는 방법 몇 가지? 8가지? 자, 8가지. 자, 8가지. 또 4가지.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거 돌려서 일치하는 거라고 보면 한 가지예요. 봐볼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은 총 몇 가지야?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총 4가지죠. 아닌가?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싸워서 지금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앉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았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할아버지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는 건데 딸깍딸깍 돌려서 이렇게 해도 원순위에서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꾼 게 아니야. 그냥 상만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여기 앉는 거나 딸깍 돌려서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여기 앉고 할머니가 여기 앉는 것도 테이블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또 몇 가지인 거야. 얘랑 얘랑도 똑같은 거고 할아버지가 여기 앉고 할머니가 여기 앉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순열에서 돌렸을 때 자리가 변하지 않고 위치 대칭 우리 이거 찾았잖아. A, B랑 BA는 다르다며. 근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A 있는 거 니네 같은 거라고 찾은 거 아니야? 구성만 똑같으면 같은 거야. 그냥 마주보고만 있으면 원순열에서 마주보고만 있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여기가 어머니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건 같은 경우라고 그냥. 그럼 돌렸을 때 몇 가지가 나와?
한 가지.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마주보게 하는 방법은 원순위에서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이때는 한 가지. 이렇게 앉는 방법이나 이렇게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렵나요? 자, 근데 다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앉히고 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워가지고 마주보고 앉고 나머지 가족 6명이 말리러 온 거야.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왔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짜장면집 왔으니까 앉아서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여기에 대한 니네 앉아서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짜장면 6개 더 주세요. 앉을 때 엄마, 아빠, 나, 동생, 누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는다고 쳐보자. 이 빈자리에. 이때는 이 나머지 자리 6명을 앉힐 때는 테이블을 돌릴 수 원순열이 고정됩니다. 봐봐. 여기 아빠가 앉았어. 근데 여기도 원순열이 된다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가 짜장면 딱 들려고 하는 순간 아빠가 테이블 팍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지 하고. 그럼 할아버지 화 나 안 나? 화 나. 그러면 이제 싸움이 더 크게 나는 거야. 할아버지랑 할머니 누군가가 원순열을 해서 먼저 앉았지. 그럼 그 다음부터 테이블 돌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못 돌린다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고 직순열로 바뀌어버려요. 직순열.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명의 가족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싸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가족들이 앉아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야? 물어봤어. 그럼 느낌상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먼저 나열해야 되겠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열하는 마주보고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버리면 돌려 못 돌려? 못 돌려. 돌면 바로 할아버지가 아버지 막.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몇이야 돼? 빈자리 몇 자리? 6자리고 거기에 6명이 앉는 거니까 그냥 6팩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렵지? 어렵다. 원순열이 이렇게 돼요. 자, 볼까요? 여기는 좀 식어서. 자, 서로 다른 6개의 깃발을 원형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거랑도 똑같고요. 사실 뭐 중국집 테이블 돌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막 너희가 신이 돼서 이렇게 막 돌리면서 우리 뭐 3D 게임 하면 막 이렇게 마우스 잡고 막 돌리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롤 할 때 마우스 클릭하고 막 돌리면 막 캐릭터 막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캐릭터는 원래 가만히 있는 거잖아. 뭐 3D라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렇더라. 자, 그래서 6개의 깃발을 원형으로 배래. 원형이래. 원형. 원형. 6개. 그러면 몇 팩이야? 6팩인데 같은 게 몇 개? 6개. 좋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가지 재료, 오이, 당근, 도라지, 표고, 달걀, 달걀인자, 새우를 동그란 그릇에 원형. 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담을까요? 자, 담는데 원형 그릇에 담는데 몇 가지를? 7가지를 담으니까 7팩인데 원형이니까 몇 개? 7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너희가 싫어하는 거 딱 여기 있다. 선생님 골라볼까요? 여기 이렇게. 도라지와 표고버섯 너희들 안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도라지와 표고버섯을 이웃해야 된대. 몇 가지일까요? 여기다 나열은 할 건데 도라지하고 표고버섯은 이웃해야 된다. 몇 가지일까? 도라지 표고는 이웃해서 나열해. 어차피 너희들이 안 먹을 거니까. 사실 뭐 이렇게까지 묶어도 되겠죠. 오이 당근까지. 여러분 오이 당근도 좋아하나요? 도라지도 좋아하나요? 표고버섯 같은 거 좋아하나요? 원래 말이 없나요? 원래 말이 없나요?
첫날이라 그런 거죠. 첫날이라. 좀 더 평일에 화목에 선생님이 어제 우리 담임의 우리 화목반 친구들 어머님들한테 막 전화를 드리는데 이게 시간표를 빡 찍어 보니까 화목 강기호 토 강기호 어머님 3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화목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지금 3일을 보는 겁니다. 3일. 선생님은 좋은데 여러분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유 같은 경우에는 반변경을 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4일을 볼 거였다, 그지? 월수금 토까지 해서 다행이네요. 자, 구했냐? 나왔어? 해볼까? 자, 요거 하나로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원순열로 동그랗게 배열하는 거니까 6팩인데 같은 게 몇 개? 6개. 그 배열 해버렸지. 놨지.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앉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앉는 거랑 원순열 끝났어. 너희가 식을 이렇게 쓰는 순간 원순열 끝. 그다음부터는 다 뭐야? 나열하는 거야. 직순열. 그러면 도라지 표고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렇지. 500 곱하기 240개 나와야 돼. 그러면 해볼까? 오이가 신나요? 당근이 신나요? 굳이 당근? 당근? 그래. 당근 도라지 표고는 같이 있는 것마다 완전 개극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 떨어져 있어야 돼. 해볼까요? 이웃하면 안 돼. 당근 도라지 표고는 같이 있으면 안 돼. 몇 가지야? 당근 도라지 표고가 이웃하지 않을 방법. 나왔어. 해볼게. 이 3개 이상이니까 이제 전체에서 빼는 건 안 되지. 전체에서 빼는 건 안 되니까 나머지 친구들 오이, 달걀, 새우를 먼저 원탁에 배열해야 돼. 맞아? 우리 주인공들은 마지막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요 4개를 먼저 동그란 그릇에 원형으로 담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몇 팩? 4팩이야. 근데 같은 게 몇 개 나와? 4개. 옳지. 그러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앉는 것처럼 오이, 달걀, 노른자, 흰자, 새우가 앉았어. 어디에? 원탁에. 동그란 접시에 앉은 거야. 달걀 이렇게 앉았어. 오이, 달걀, 흰자, 새우. 요거 나열하는 방법이 요만큼인 거야. 이미 앉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안 돼? 돌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극혐하는 어딨어? 당근 도라지 표고를 넣어주면 돼. 어디다가? 빈 공간.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그러면 곱하기 4개 중에 몇 자리? 빈자리 4개 중에 몇 개 골라줘야 돼? 3개. 순서 있나 없나? 도라지 아니 도 어?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다시 정렬시키면 돼.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8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비어 있는데 하고 다시 이쁘게 7자리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달걀 흰자하고 노른자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너희가 지금 극혐하는 당근 도라지 표고를 썼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를 자리를 세버리면 달걀 노른자와 달걀 흰자 사이가 벌어져 있어야 돼. 다른 것들과 다르게 더 크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자릿수만 골라주고 배열을 이제 또 이쁘게 짜자자작 간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얘들아. A, B, C를 쓰고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4명 중에 2자리를 골랐으면 여기가 D, E가 들어오면 D, A, E, C 이렇게 쓰냐? 어? 이거 D랑 이웃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여기다 2자리 골라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이걸 알파벳으로 쓸 때 D, A, E, B, C 이렇게 써요? 안 쓰려면 붙여서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직순열은 비어있지만 어차피 그냥 붙여서 쓰고 우리 조건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7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한 애들 방법이 요만큼이고 그 빈 공간 4개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니까 우리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몇이냐? 6. 6 곱하기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쓴다. 자, 쉬는 시간인가 본데. 잠깐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한 번만 확인할게. 선생님 원래 저번 거기에는 쉬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 근데 좀 힘들죠? 재미도 없고 죽겠죠? 5분만 쉽시다. 11초 주겠습니다. 5분 11초.